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촬영 전에 또 60대 중에 음. 우리 63세 되신 호랑이띠 분들이 네. 갑진년에 굉장히 또 좋은 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민생분들의 신혼연생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주변에 이민생분들 많으시잖아요. 좀 대략적인 성격, 성향적인 특징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이분들? 이민생분들은 싹싹하고 싹싹하면서도 은근히 고집이 센 사람이 또 이민생분들이에요. 또 여자분들도 또 싹싹하고 또 착하고 또 주위 사람을 또 되게 많이 둘러보는 사람. 왜 남들은 그냥 저 힘든가 보다 이러는데 이민생분들은 너 힘들었지 그래 가서 얘기로 또 그 대화로서 그 사람 또 마음도 녹여주고 내일 남의 일도 내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또 이민생분들이에요. 네. 근데 은근한 고집이 엄청 세죠 이민생분들이.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의 이런 가치관이 좀 뚜렷하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60대 나이로 접어드셨는데 지금까지 좀 인생을 사시면서 초년, 중년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셨을까요? 이분들이 초년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네. 근데 중년에 좀 힘든 분들이 이민생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년에는 사업도 실패도 보고 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가게를 차렸다가 또 닫았다가 또 새로운 걸 또 했다가 닫았다가 이 구비가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이민생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년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회의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이 네. 순탄치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생분들에도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 올해는 좀 어떻게 편안해질까? 이런 고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신년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들도 이민생분들도 운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문서를 안 놓고 근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문서를 새로 잡는 것보다 네네. 매매 문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던 거를 또 힘들 때는 빨리 팔려야지 금전의 회전이 되잖아. 네네네. 근데 이게 안 팔리면은 금전의 회전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렇잖아. 근데 이 문서 매매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매매 운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매가 돼서 금전이 도니까 내가 순환이 돼서 내가 이제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문서 매매가 되니까 내가 큰 거를 작게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거를 문서 매매가 되니까 조금 보태서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요런 문서 움직임이 강한 분들 이민생분들. 예. 문서 쪽이 되게 예, 크게 예, 들어오시나요? 예, 예.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직장 내에서의 문서일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쪽일 수도 있고, 좀 모든 게 그래도 다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나요? 그렇죠. 문서운은 아주 좋아요. 이민생분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요분들은 뭐 이제 퇴직할 때도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네. 새로 문서 잡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문서를 매매가 들어가고 새 문서를 잡고 하는 그런 문서 온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 문서 잡는 것보다도 일단은 문서 매매를 못해서 애먹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민생 분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문서 매매 운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럼 매매 때문에 진짜 안 되면 너무 골치 그럼요. 아프잖아요. 그래도 너무 시원한 음. 그런 느낌이 들으실 그쵸. 수 있을 예. 것 같고, 예. 그럼 이민생분들 그러면 당연히 금전도 따라서 풀리겠죠? 당연히 풀리죠. 문서 그 매매가 돼야지만이 나머지 부분이 회전이 되는데 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고 어떤 걸 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저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지가 되는 상태였었거든. 네. 근데 이 문서 매매가 되니까 금전에 회전이 되니까 내가 하고픈 거 그리고 정리하고 싶은 거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이런 문서 매매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 편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3세 호랑이띠 분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럼 좀 편안해질 수 있는 네. 그런 특히 게 있을까요? 자손들 때문에 근심 걱정했던 부분도 좀 편안해진다. 자손들이 뭐 직장이 안 됐던 자손, 결혼 시기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인 자손, 이런 자손들 때문에 내가 또 웃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손의 근심 걱정도 좀 해결이 되는 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또 이민생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집안이 편안해지면은 또 바깥 일도 많이 그렇죠. 편안해지는 예, 예, 마련이니까요.
이분들 그러면 좀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쵸.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 용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운기가 좋으니까 하는 일에서도 괜찮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왜 타지에 가 있어. 그러면 네네. 내가 이쪽에 집 있는데 본가 쪽으로 참 움직이고 싶다. 네네네. 이런데 그 움직임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운기가 들었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수도 오. 많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승진의 운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생 분들도 아주 좋은 운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운이네요. 예. 그럼 이분들이 60대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말년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계신 나이신데 예. 말년의 사주들도 예. 이분들은 굉장히 또 평탄하게 흘러갈까요? 예.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범이 그야말로 내가 먹이를 찾아서 동서사방으로 막 움직이고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내 입으로 내 앞으로 오는 시기야 말년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는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래도 먹을 게 유지가 되고 있어도 들어오는 해들이 많이 있어요 말년에. 그렇기 때문에 임생분들 말년은 아주 좋습니다. 어우, 네. 너무네요. 이제는 진짜 좀 바쁜 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 편안한 그렇죠. 그런 말년을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3세 되신 호랑이띠 분들이 신년운세 얘기를 나눠보았고 예.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웃을 일만 가득한 한 해 예,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생분들 중년 넘어오기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년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근데 이민생분들 말년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일하시고 말년에 편하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또 저희가 1962년생이시죠. 네. 63세가 되신 우리 범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우리 63세 호랑이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지금 63세라는 나이까지 많은 또 인생이 또 풍파를 겪어오신 분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이 나이까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선생님? 63세 어떤 범띠도 그렇겠지만 63세 범띠는 풍파가 많았을 거예요. 풍파가 많았고 삶에 대해서 이 범띠는 금전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마음을 많이 다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평화롭고 풍조롭고 그냥 학교 교수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범띠가 또 무당이 되는 사람도 많아. 대개 범띠가 무당이 팔자가 이제 이 60살 범띠가 6월 7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던가 나라의 녹을 못 먹으면 무당이 되든가 박수가 되든가 이런 사주를 많이 타고났어요.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조금 뭐 금전은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렵진 않아도 고통스러운 게 사람의 구설, 마음 다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고통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63세의 뭐 올해는 그래도 식욕이 왕성한 해, 고기가 큰 바다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해.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또 범띠가 운이 들어요. 운이 들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범띠가 뭐 가난이 찌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리고 호랑이띠분 63세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많은 풍파 중에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거예요? 사람으로 그렇죠. 인간의 배신. 아, 배신. 그럼 인간의 배신. 암만 잘해도 인간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구설 만들고 아마 이런 걸로 마음 많이 다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형제 동기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가차온 지인들하고도 그럴 수 있고 유대관계를 좋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게 많으면서 다져진 그런 63세라고 그래도 가은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범띠는 늘 용맹하고 대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주의에 또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베풀지도 못하는 그런 수.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성향이 이제 조금 외골수고
고지식하고 이런 분들은 좀 마음을 베풀고 또 금전을 많이 벌어도 시주공덕을 하며 베풀고 이래야 명도 길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이 범띠가 좀 어렵고 힘들었던 63세 범띠가 앞으로 운이 들어서 그래도 이 범띠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80, 90을 살진 못해도 건강, 예, 그냥 건강을 다져가면서 잘 하면 범띠가 돈이 많고 괜찮은 그런 띠니까 올해서부터는 이제 길이 열리는 그런 수예요. 또 운이 또 다시 드는 수. 사람이 태어나서 천운을 세 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천운을 언제 활용하냐. 옛날 말에는 한갑 지나서 63세를 넘겨야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3살을. 그래서 63세 올해는 건강관리 잘하고, 이러다 보면 금전은 그리운 사주는 아니야. 금전이 늘 딸고 또 더 늘어나고 명예직도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 60살이 이렇게 넘어서 명예도 많이 더 올라갈 거고, 요런 게 있으니까 활용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63세에 건강관리 굉장히 잘해야 돼. 옛날 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속담도 그렇고 63세를 넘어야 70을 넘겨 바라본다. 옛날에는 뭐 60대 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건강관리,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건강관리 그런 거. 혈압, 남자는 혈압 같은 거, 또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래. 그 대박은 나는 해예요. 대박은 나지만 건강을 관리해라. 금전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해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런 건강 부분만 조심을 한다면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말년에 들어오는 이런 대운이잖아요. 네. 이 운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 향후 이 60대, 70대 이 말년을 또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3세가 운이 이제 터져서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뭐 생일달을 잘 태어나야 되니까, 그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운이 들어온다면, 이제 63세부터 운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뭐 65세서부터 운이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7세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범띠가 올해서부터 운이 열리는 그런 해.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면 뭐 말년 후분 운이 좋다. 그리고 자식도 연기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이제 그 대신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조금 베풀어야 되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조금 뭐 보태주기도 하고 형제도 보태주기도 하고 베풀어야 돼. 늘상 벌어서 63세가 늘상 벌어서 많이 뜯기는 그런 수도 많아요. 그렇지만 뜯겨도 그 자리를 또 메꾸고 또 메꾸고 이래.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금전을 벌면 나눠 써야 되는 그런 수.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나이가 되면서 63세면 정년퇴임 하시고 또 새로운 걸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나이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좀 그런 것들 괜찮은지. 이런 나이에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도전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런 네. 것도? 사업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겁먹지 마시고 그냥. 네. 뭐 팍팍. 그리고 또 범띠가 대범하잖아요. 그쵸. 대범해서 뭐 누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지르는 걸 잘해. 저지르는 걸 잘했다가 그냥 팍 그냥 주저앉고 이러는데 63세 범띠들은 그래도 저질러서 하는 거 올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진년 한 해 우리 원숭이 띠분 63세 우리 범띠분들 좋은 기운들도 많이 들어오는 또 한 해인 것 같고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만 조심한다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말 그대로 뭐 대박 났으면 좋겠다. 범띠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오늘 또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게 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또 이제 애동 선생님이시고 또 네. 신점으로만 점사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네, 그럼 선생님 점사를 신점으로 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선생님 점사를 보시는 거예요? 나이 정도는 서로가 알아야 되니까 뭐 다른 거 없이 일단은 나이 정도 묻고 그래서 이제 나온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생년월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 신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딱 점사보러 오면은 물어보는 거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신점으로 그렇죠. 그냥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게 63세가 되신 우리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 네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3세 호랑이띠를 딱 신점으로 느껴봤을 때 네. 어떠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나세요 이분들? 기운이 강하다. 그런 분들이 많고 일단은 팔자가 세신 분들도 많고 외로운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왜 호랑이인데도 호랑이 기운이 약한 사람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민생 분들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기운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호랑이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니면은 뭐 관리자나 나란 일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주가 좀 높고 세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풍파들도 좀 많이 겪었겠네요.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큰 사업을 해도 사람 때문에 또 힘들고 또 크게 들어오고 또 크게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사람 때문에 조금 많이 데여요. 이분들이 기운은 세지만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민생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힘들어.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세신 분들 보통 우리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되고 남편하고 뭐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나 뭐 하여튼 좀 팔자가 세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도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그렇죠. 외롭죠. 외로운. 근데 이분들이 또 그런 거를 또 티내는 분들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하다가 그런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욱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갑자기 호랑이로 변신한다고 보면 돼요. 또 욱하는 게 또 있고. 네. 그럼 선생님 어쨌든 이분들 살아온 삶이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면은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갑진년부터 해서 이 변화하는 이 운기에 이분들은 좀 어떤 운기가 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이제 올해부터는요, 이제 이동이나 문서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서서히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뒤로 보면은 좀 올해부터 좀 잘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삶은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만 내가 계획 잡아서 잘 가시면은 뭐 문서 뭐 아니면 내 삶에서 변화 변동 그런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새롭게 도전해도 되는 해. 왜냐면 이분들도 나이가 63세면은 예.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새롭게 내 걸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것 그런 것도 그럼 좀 괜찮은 거겠네요. 선생님. 그런 거 이제 좋아요. 좋은데 진짜 이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강한 척 하지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이게 거절을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좀 제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내 거를 좀 챙기세요. 내가 있어야지 상대방도 있거든요. 그쵸. 그것만 챙기시면 이분들은 괜찮아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같이 하자. 거기에서 마음이 약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괜찮겠다.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남한테 묻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또 시작을 하고 무언가를 도전을 할 때는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이런 곳 와서 물어보고 간다는 게 되게 또 현명한 또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 이건 띠로만 제가 봐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선생님 이분들 아까 말씀하시기 또 외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일부 종사 못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내 옆을 채워줄 2년짜리 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도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득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좀 힘든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말년이니까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요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이제 많이 내려놨을 거예요. 아마 그 고집도 이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이라 하면 한 집에 뭐 같이 살거나 요런 거는 조금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뭐 친구처럼 연인처럼 요렇게 만나시는 인연은 들어와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 네. 좋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 갑진년 한 해 우리 이민생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이 기운들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향후에 말년의 운기까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잘 해 나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생님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말년에 이제 올해부터 잘 해 나가시면 말년이 편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아무래도 정말 100% 신점으로만 보시는 네. 애정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점사를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히 나오는 거죠. 훨씬 더 낫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개별상을 통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